60세의 로베르토 만치니는 현대 축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그는 이탈리아 대표팀과 함께 유럽 챔피언에 올랐고 잉글랜드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으며 한때 터치라인에서의 우아함과 통제력의 화신으로 묘사되던 남자였다. 대중에게 그는 승리를 설계하는 차분한 건축가였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신사적인 전략가였다. 그러나 트로피와 맞춤 정장 뒤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 깨진 약속들, 침묵 속의 배신들, 그리고 결코 아물지 않은 상처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수십 년간의 절제 끝에 만치니는 자신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5개의 이름을 마침내 공개할 준비가 되었다. 그 결정은 쉽게 내려진 것이 아니었다. 수년 동안 로베르토 만치니는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피해왔다. 그는 질문을 피했고 인터뷰에서는 미소를 지었으며 축구는 과거의 원한이 아니라 미래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위한 조용한 대화 중에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성공이 어떤 순간들의 쓰라림을 지워주었는지 묻자 만치니는 잠시 멈췄다. 그는 고개를 숙인 뒤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다. 어떤 것들은 평생 함께 남는다. 그 뒤에 이어진 고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놀라게 했다. 그는 처음으로 특정 인물들의 행동이 너무 깊은 상처를 남겨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그 이름들을 밝히기로 선택했다. 번호 5, 카를로스 테베스, 칼로스 테베스. 만치니의 명단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은 카를로스 테베스다. 그는 재능만큼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는 반복해서 신뢰의 한계를 시험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11년 바이에른 뮌헨과의 악명 높은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파국에 이르렀다. 맨체스터 시티가 뒤지고 있었고 절실히 반전을 필요로 하던 상황에서 만치니는 벤치를 향해 돌아서 테베스에게 몸을 풀라고 지시했다. 테베스는 이를 거부했다. 카메라는 기술 구역에서 소리를 지르던 만치니의 모습을 포착했고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굳어 있었다. 이후 만치니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그날 밤 나는 버려졌다고 느꼈다. 라커룸 안에서의 대치는 더욱 거칠어졌다. 만치니는 테베스가 클럽과 팀을 모욕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테베스는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진다. 나는 내가 준비됐다고 판단할 때 뛴다. 만치니에게 이것은 단순한 불복종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위에 대한 공개적인 배신이었다. 비록 테베스가 이후 복귀해 시티의 리그 우승에 기여했지만 그 손상은 되돌릴 수 없었다. 만치니는 유럽에서 가장 큰 무대에서 자신의 주장에게조차 무시당한 채 홀로 서 있던 그 감정을 결코 잊지 않았다. 리더십이 가장 중요했던 순간에 도전받았던 기억을 과연 성공이 지워줄 수 있을까? 번호 4, 잔카를로, 아베테, 지안칼로 아베테. 로베르토 만치니에게 네 번째 이름은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제도적 배신을 의미한다. 당시 이탈리아 축구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던 잔카를로 아베테는 압박이 커질 때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만치니가 믿었던 사람이었다. 이탈리아가 2018년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뒤 만치니는 재건이라는 임무를 맡으며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했다. 그것이 얼마나 취약하고 정치적으로 노출된 자리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 비공식적으로는 확언이 주어졌고 공개적으로는 지지가 약속되었다. 그러나 성적이 흔들리고 비판이 거세지자 만치니는 발밑의 땅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회의는 점점 짧아졌고 전화는 답이 없었다. 선수단과 관련된 결정들이 그를 배제한 채 논의되었다.
한 내부 관계자는 훗날 만치니가 연맹 사무실을 나서며 중얼거렸던 말을 떠올렸다. 앞장서 달라고는 하지만 지켜줄 때가 되면 사라진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언론의 폭풍 속에서 아베테가 만치니를 공개적으로 옹호하지 않고 침묵을 선택했을 때였다. 위계와 신뢰를 중시하는 감독에게 그 침묵은 깊은 상처였다. 만치니는 나중에 패배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버려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리더십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물러설 때 실패의 무게는 과연 누가 짊어지는 것일까? 번호 3 시니샤 미하일로비치, 시니사 미하즐로비치. 세 번째 이름은 만치니를 감독이 되기 훨씬 이전, 선수 시절로 되돌려 놓는다. 라치오에서의 탈의실은 자존심들이 충돌하는 전장이었고 그 격렬함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시니샤 미하일로비치였다. 거칠고 대립적이며 조금의 사과도 없는 공격적인 성향의 미하일로비치는 매 경기마다 개인적인 전쟁을 치르듯 뛰었다. 훈련은 종종 선을 넘었고 그중 한 사건은 만치니의 인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격렬했던 한 훈련 도중 미하일로비치의 늦은 태클이 만치니를 그대로 그라운드에 내동댕이 쳤다. 말다툼이 오갔다. 이어서 밀침이 있었고 동료들이 아직도 기억하는 고함이 터져나왔다. 일어나, 이게 축구야. 고통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 채 몸을 일으키던 만치니를 향해 미하일로비치는 그렇게 외쳤다. 그 뒤에 따른 부상은 선수 생활을 끝낼 정도는 아니었지만 오래 남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은 색의 유니폼을 입은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표적이 되었다는 감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만치니는 훗날 적에게 당한 상처는 용서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고의로 그런 일을 저지른 동료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 순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불신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 경쟁이 같은 진영 안에서 적대감으로 변할 때 과연 어떻게 다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 번호 2, 이탈리아 언론, The Italian Media. 로베르토 만치니에게 두 번째 이름은 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어떤 선수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그가 믿는 집단적 존재다. 이탈리아 언론은 그의 커리어 전반을 따라다녔지만 실패의 순간 이후 그들의 태도는 극적으로 변했다. 찬사는 하룻밤 사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의심과 암시, 끝없는 압박이 대신했다. 헤드라인은 그의 충성심과 전술, 심지어 성격까지 문제 삼았다. 어느 아침 만치니는 신문을 펼쳐 자신이 타르시를 잃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그는 이 주장이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가장 아팠던 것은 비판이 아니라 왜곡이었다. 사적인 대화는 유출되어 다시 쓰였고 전술적 의견 차이는 개인적인 복수극으로 포장되었다. 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당신은 여전히 이 자리에 적합한 인물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만치니는 얼어붙은 차에 잠시 멈췄다가 차갑게 답했다.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야기를 정해버리죠. 그는 문을 닫고 나서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진 그 서사 전쟁이 어떤 패배보다도 자신을 더 소진시켰다고 털어놓았다. 만치니에게 언론은 단순히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현실을 만들어냈고 불확실성을 위기로, 의심을 판결로 바꾸어 놓았다. 말이 무기가 될 때 감독은 자신의 영혼을 잃지 않고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번호 1, 가브리엘레 그라비나, 카테 가브리엘레 그라비나. 만치니의 명단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이름은 가브리엘레 그라비나다. 그는 감정적으로 가장 모순된 시대 동안 이탈리아 축구를 이끌었던 인물이었다. 두 사람은 2021년 함께 유럽의 정상에 올랐고 유럽 선수권 대회를 들어올리며 국가적 자존심을 회복시켰다.
공개 석상에서 그라비나는 만치니를 기적의 설계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그들의 관계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2022년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라는 치명적인 좌절 이후 분위기는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다. 만치니는 책임이 집단에서 개인으로 옮겨가는 서사의 변화를 느꼈다. 연맹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던 전략적 결정들은 갑자기 일방적인 실수로 묘사되기 시작했다. 위기회의가 이어지는 동안 만치니는 한때 존재하던 당열 대신 망설임을 감지했다. 한 측근은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회상했다. 그들은 변화의 상징이 필요했고 상징은 쉽게 교체된다. 결정적인 순간은 만치니가 자신의 미래가 자신 없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찾아왔다. 지지는 조건부가 되었고 신뢰는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 마침내 떠나기로 선택했을 때 그는 분노가 아니라 환멸에 대해 이야기했다. 함께 이긴 순간은 요란하게 축하받았다. 그러나 함께 지는 것은 보아하니 결코 선택지가 아니었다. 성공이 사라지는 순간 충성도 함께 사라진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진짜였던 적이 있었을까? 이 목록의 끝에서 로베르토 만치니는 쓰라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지쳐 보인다. 승리가 지속되는 동안에만 존재했던 충성심에 지쳐 있고 압박 속에서 사라져버린 약속들에 지쳐 있으며 책임이 함께 나누기에는 너무 무거워졌을 때 홀로 서야 했던 상황에 지쳐 있다. 이 5개의 이름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다. 기억에 관한 것이다. 타이틀 뒤에 숨은 인간을 형성했던 순간들, 그리고 모든 것을 바친 이들조차 축구는 너무 빨리 잊는다는 냉혹한 진실을 받아들이게 만든 순간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공개하기로 선택한 이름들이라면 성공의 그림자 속에는 아직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말해지지 않은 채 남아있을까?